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의 진실로 훅 파고드는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정확히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2일 황우여 교육부총리 목소리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하기로 한다, 결정한다, 이거 발표한 그 부분이네요. 네, 국정교과서 만든다 안 만든다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고 이제 다음 달 문제의 국정교과서가 세상에 나옵니다. 오늘 훅뉴스는 국정교과서가 출생하기까지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교과서가 한 달 뒤에 출연할지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출생하는 국정교과서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네. 그러면은 뭐 잉태 때부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끌어가 볼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언제 잉태했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국정교과서가 태어난 건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죠. 또 한 번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볼 때 아버지 때의 국정화 논리가 딸 때에 그대로 투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근거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 청와대 문서입니다. 보고서 이렇게 써 있고 1973년 6월 9일 돼 있네요. 네. 대통령 각하한테 하는 보고서. 네. 거기 중간에 국정화 필요성 부분을 보면은요. 국사교과서의 단일화와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라고 돼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러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작년 국정화 방침을 밝힌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 한 대목 들어보시죠. 예.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표현이 뭐 똑같진 않지만 네. 단일 교과서에 의한 정신교육 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교과서, 이번 국정교과서의 씨는 이미 74년에 뿌려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74년 국정교과서는요. 박정희 서거와 함께 단계적으로 사라지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검정교과서로 완전히 대체가 됩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에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요. 2008년 초에 부활의 날개짓이란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의 출간입니다. 대한교과서. 네. 뉴라이트로 잘 알려진 교과서 포럼이 만든 책인데요. 기존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전부 다 자학사관에 기초한 왜곡된 역사교과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하는 데 힘을 쓴 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요. 이 책의 이 출간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요.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적어도 2008년부터는 해왔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역사교과서를 안 좋게 생각했을까? 일례로요. 혁명이라고 표기됐던 5.16도 92년부터는 군사정변 그러니까 쿠데타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30대 때부터 이미 아버지 비판에 대해서 극도로 증오와 분노심을 표현했는데요. 89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7살 때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30대 때 37살 때 목소리.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잘못된 걸 하나라도 바로잡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대목. 그러면 왜 진작 역사교과서를 그러니까 2012년 저 대선 치르자마자부터 작업을 하진 않았을까요? 교과서는 대통령이라도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거는
역사학자들 몫이니까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역사 교과서를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문건입니다. 뭔가요?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2008년 대한교과서 말씀드렸죠. 예, 예. 이게 만들어진 지 3년 뒤에 뉴라이트가 만든 토론회 자료인데요. 토론회 자료? 예. 역사 교과서 대책 부분에 두 가지 대책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자기들 방식의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 또 하나는 이 교과서 검정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하자는 것. 그런데 결론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어떻게요? 이 두 대책 모두 맨파워 확보의 곤란성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한국 근현대사 학자들을 단기간에 많이 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맨파워가 부족하다. 즉 인력이 부족하다. 쓸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들 기억하시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학사 교과서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게 2013년 8월이었죠. 그렇죠. 앞서 이 대한교과서와 판박입니다.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부분도 같았고요. 예. 하지만 상상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채택률 0%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출을 당했죠. 퇴출됐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포털 같은 데에서 내용을 베껴다가 쓰고 또 그런 사실이 들통이 나고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퇴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교과서 논란은 끝난 줄 알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국정교과서라는 더 큰 논란이 이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그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위력이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나오는 순간 기존에 있던 다른 교과서는 전부 그렇죠. 용도 폐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7종이 그 하나 나오는 국정교과서가 정말 모두가 받아들일 만큼 잘 만들면 그럼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우려가 많죠. 앞서 뉴라이트에서 스스로 실토한 것처럼 맨파워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교과서 집필자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심지어 9개월 경력의 상업교사가 집필자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9개월 경력이라는 게 교사된 지 9개월? 그렇죠. 그래서 품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국정교과서가 잉태해서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 뒤에 정말 우리 앞에 태어날 모습을 드러낼 그 국정교과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네, 사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심의진 모두 공개하겠다고 지난해 이미 공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완전히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집필자 중 두 사람만 구성 초반기에 공개가 됐었죠. 서울대학교 최몽룡 명예교수하고 이화여대 신영식 명예교수가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최 교수는 여기자 성추행 문제 등으로 사퇴를 했고요. 바로 사퇴했죠. 따라서 집필진 가운데 존재가 확인된 사람은 현재 신 교수뿐입니다. 이화여대. 신 교수가 지난해 11월 이 시간에 출연해서 했던 말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하고 강력한 국가의식 아닙니까? 내 나라에 대한 의미 부여를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 바로 이 부분이 기존 교과서가 자학사관이라고 보는 뉴라이트 입장하고 비슷한 거죠. 일맥상통하는 예. 그 집필자뿐만 아니라요. 이 책을 심의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요.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했었죠.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의 발언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지금 근현대는 전부가 사건사입니다. 운동권 연표인데요. 운동권 연표라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교과서라는 게 뭡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사로서 항쟁사로서만 이거 현대사를 꾸민다면 이게 소위 반항심 고치가 아주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분인데 근현대사는 운동권 연표다라는 말을 해서 조금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이고요. 초등학생용 국정교과서는 1년 먼저 올해 이미 보기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박정희 시대 교과서까지 실렸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사진이 누락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정부 수립 선포식 사진이 빠졌다는 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립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그러면서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건데. 이른바 건국절 논란인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책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공적이 수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분석 중인 역사 강사 심용환 씨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5.16 군사 쿠데타라든지 10월 유신에 대해서 계속 변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했다라든지 그리고 경제개발 500년 계획 같은 얘기들을 계속 교과서에서 몇 차례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좀 극단적인 미화 같은 것들이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도 훨씬 더 자세하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은 거. 그게 가장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화가 이렇게 돼 있다. 따라서 다음 달 나올 국정교과서는 2013년 멸종된 교학사 교과서의 기존 틀은 유지하되 이 색깔만 어느 정도 희석시킨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교과서의 이 기나긴 탄생 과정을 복기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다음 달 나올 국정교과서의 실루엣을 좀 더듬어 봤는데 교과서는 어떤 얼굴이든 국정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이상 또다시 역사전쟁 2막이 오를 것 같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훅뉴스 통해서 국정교과서 문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